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는지. 제주도 이제 특이한 변화는 2013년도 1000만 명 들어오던 것에서 지금 현재 1400명만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작년과 재작년에 1300만을 다 돌파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500만을 돌파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런 모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외국 관광객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꾸준히 내국인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고 1,300만이 계속 걷고 올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2년도에 8만 6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다음에 작년에 70만 명 들어왔고요. 여기서 본격적인 이제 코로나가 2022년 8월부터 종식이 됐기 때문에 나라별로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외여행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20만 명 목표로 크루즈선 입항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어떤 한국 또는 한국과 일본 간의 직항로 개설, 즉 항공기 이것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해서 이 120만 명의 목표인데 벌써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잘하면 140만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알겠죠. 그래서 예년에 이제 회복세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영주권 2026년까지 해서 영주권 10억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렇게 약간 관광단지 내 타운을 사면 그거 제도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고 그 안에 사고자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투자가 없었는데 작년에 290억 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이한 변화가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 쇼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물려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자료인데 5월 30일자까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보니 2024년 일개 총계가 559만 4천입니다. 작년에 546만에 비해서 훨씬 더 숫자가 많고요. 작년에는 내국인이 530만 차례였으나 올해는 내국인이 다소 줄었고요. 487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작년에 이 같은 기간에 14만 8천 차였으나 지금 71만 9천 차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렇게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데서도 홍콩도 들어오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온 거,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요. 외국인이 좀 줄었어요. 줄었으나 뭐 그래도 다시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이제 예전에 1,500만 명 들어오던 관광객들 2013년도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아이템 500개 아이템을 선정을 해가지고 버스킹 아니면 K-팝 미술, 미술품 구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계 음식점 거리 이렇게 해서 체험 관광식으로 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휴양하고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쇼핑할 것 많고 쇼핑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게 좀 달라져 유명 브랜드들을 많이 발굴해서 명품 단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백화점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를 아예 그냥 핸드백 같은 거를 수많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리에다가 놔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드림타워 내부에 이제 유명 디자이너들 중심으로 샵이 있습니다. 드림타워 같은데 노영동에는 드림타워가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도 한 해 올해 1분기 3월달까지죠. 3월달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출을 1,00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5월 3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카드 소비액을 보시면은 전체 카드 소비가 면세점을 포함한 소매업과 음식점, 그러니까 지역별 면세점을 포함한다는 건, 노영동에는 면세점이 있거든요.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면세점들이 있고, 음식점에 그러니까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먹거리도 빠질 수 없죠. 노영동 정원 오피스텔 뒤에 먹자골목 거기밖에 없어요. 노영동은 그쪽에 가서 소비를 뭐 유명하답니다. 그 먹자골목에 수십 년 됐고 거기서 이제 다 소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2022년도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내국인 관광객들 신용카드 소비액이 3조 4천억 원.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국인은 현금까지도 많이 소비하죠. 현금도 그래서 시장가에서 실제로는 많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럼 밥에 식도락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숙박업,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호텔도 있고 음식점업에서 카드 전체 카드 70% 이상 면세점 포함 소매업과 70 음식점에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영동에서 얼마가 노영동이 6,665억으로 카드를 가장 많이 긁었고요. 현금 소비도 따로 있습니다. 내국에는 거기에 그 정한오피스텔의 먹자골목에는 전부 다 현금으로도 많이 결제합니다. 그래서 현금소 카드만 있는 게 아니다. 노영동이 6,660원 가장 많다. 연동이 4,101억, 그다음 열애동이 2,389억, 영담동이 1,831억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로비 1,770억. 그래서 노영동이 압도적으로 소비가 제일 많습니다.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모이고 있고요. 향후 여기다 관광객들을 통장을 개설해주면 관광객들의 돈을 여기다 예금해주면 여기서 이제 기업 대출 위주로 해서 카이스트가 제주도 유치가 되거든요. 카이스트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그래서 스타트업에 출발하고 그쪽에다가 기업 대출 위주로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처럼 조성이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 제주도는 국제학교가 4곳이 있고요. 총 앞으로 이게 한 곳이 더 허락을 받아서 2026년도에 개교하고 아마 대치동을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3만 명 가던 사람이 지금 8,900명 가고 있고요. 그거보다 영어를 여기서 기러기 아빠 싫잖아요. 그러면 초, 중, 고 이까지는 다 있거든. 유치원까지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대학 진학, 미국 대학 진학률이 90몇 %가 된답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총 7개 목표, 국제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는 허가를 받았고요. 또 한 군데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강남권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외국어에 등록, 그렇죠. 국제학교 이쪽으로 오고 중국인 학생 수는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다음 몽골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금융도시로 만약에 정부의 계획대로 금융도시로 이렇게 노영동이 이제 금융도시가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노영동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에요. 노영동은 제주도에서 가장 상권이 많이 발달했고요. 보시면 카드 소비 금액이 노영동이 6,660억, 관광객들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동인데 연동은 이게 중국인 거리가 있고요. 노영동이 내국인들은 이렇게 노영동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 이런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국인 투자가 특이한 것은 투자 이민이 아니라 영주권 주는 제도죠. 39건의 제주부도 콘도 및 관광 숙박시설에서 2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서방 돌아왔나, 중국인 제주 부동산 투자금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제주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국에서도 많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가 향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알려주고 수많은 이렇게 관광 크고 작은 행사를 갖다가 큰 것만이 아니라 행사를 유치를 한다면 제주도가 이게 동북아 교육 도시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시 마카오에 있다가 교육도시 만들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카지노 쪽보다는 저기 금융 쪽으로 발달을 시키려면 교육도시로 해서 대치동에 가던 수요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만은, 교육이 이제 교육도시로 이쪽으로 국내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오고, 관광객들 통장 개설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100몇십만씩 막 들어오면 통장 개설을 했을 때 이게 또 금액이 또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 들이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지고, 제주도에서 500개 아이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500개 아이템 정도로 해서 제주도를 갖다가 막 볼거리, 먹거리, 쇼핑거리 이렇게 막 늘려나가면, 버스킹과 케이팝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일본에서 이게 후쿠오카에 있어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요. 상하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린 비행기로. 우리나라 제주도, 우리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려면 KTX 타더라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고속도로로 가려면 5시간은 평균 걸리죠. 고속도로 가려면 버스로 가더라도, 고속버스로 가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죠. 접근이. 도쿄에서 여기까지가 한 2시간 30분인가. K-팝 같은 걸 여기 유치하면 어쩔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독일 광장처럼 해가 전 세계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버스킹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그런 관광도 조성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연 광경을 구경하는 자연 경관은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제주도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된 거. 관광객들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안전이 되지 않으면 영어 교육 도시, 동북아 교육 도시로서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이제 CCTV 다 설치해 놓고 철저하게 안전 중심으로, 안전한 제주를 표방해서 범죄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제 금융도시를 만드는 건데, 노용 오거리 중심으로 금기관들 모여 있고, 그래서 자금이 이제 크게 모여야죠. 그럼 관광객들 통장도 괜찮다, 내국인 통장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중국인과 어떤 베트남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거주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이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자 발급, 이게 약간 비자 발급 플러스 이게 투자 이민이 아니라 영주권 주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중국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홍콩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을 있다가 좀 유치를 하면 또 일본인들의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영동에는 일본인과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140만 명이 들어오던 곳입니다. 저희가 정원 오피스텔은 그쪽에 관광객들이 식사하는, 그쪽 주민들,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식사하고,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가 있어서 거기서 먹자골목이 수백 미터에 걸쳐서, 이게 제주도의 유명한 거리인 것 같은데, 노영동 먹자골목에 저희가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그래서 드림타워 같은 게 땅값만 해서 땅값만 얼마, 제주도 드림타워를 보시면 땅값만, 드림타워가 토지 평가액이 10년 사이 8배 가까이 올라. 주변의 토지는 안 올랐겠습니다. 저희하고 300m 떨어져 있는, 저희는 더구나 핵심 상권인 먹자골목입니다. 드림타워 주변에는 그렇게 먹자골목이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는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또 걸어가서 300m에 있습니다. 큰 대로변
똑같아요. 구조도. 대로변 도로를 끼고 있고 안에 골목 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 골목도에 저희는 목자 골목이 있고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드림타워 전체가 이제 건물 5천 토지 5,680억원에서 건물 1조 2천억. 이게 이제 2023년도 누수니까 실제로는 몇 년 지났기 때문에 2년 정도,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감정가액이 이러니까 실제로 한 평당 토지 가격만 1억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가액까지 합하면 3억 넘고 그 옆에 있는 이마트 건물이 1억 몇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 오피스텔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현실에 여기만 토지 가격이 뛰고 300m 가까이는 저희는 안 뛰겠습니까? 대로변에 있고요. 15층짜리 건물, 지하 3층, 12층에 총 15층 건물이 좀 지은 지는 좀 오래돼서 재건축 같은 거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대로변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딱 좋은 데라고 지으려면 새거 건물 지은 데를 헐고 하려면 매입 단가가 엄청나. 그냥 구축을 갖다가 매입해서 하려고 그러면 되죠. 저희가 이제 거기 정한 오피스텔에 총 거기가 600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600평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를 포함해서 한 600평 정도 되는 거 알고. 여기서 저희가 총 거기 오피스텔은 한 평당 오피스텔 10평짜리다 그러면 보통 등기 어떤 토지 보유 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평 반이나 2평이거든. 많아도 2평인데 그러면 주식회사로 얘기를 하자면 0.002%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죠? 0.002%. 2평 정도를 갖고 있으면 0.003 정도 되겠네요. 예, 한 평 반이면 0.002. 그래서 전체 주식회사라면 그 정도 지분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정원 오피스텔에 갖고 있는 지분이 주식회사를 얘기하자면 그 정원 오피스텔 전체 지분의 1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가 알파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곤란한데 30년 이상 보유한 거기에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좀 올라갈 것으로 합니다. 전세 주식회사로 얘기를 하자면 11.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뭐 수십 개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10평짜리 오피스텔 수십 개를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토지로 얘기를 했을 때는 343평 이렇게 평수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 그래서 저도 그 가격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